제57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본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57회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셨겠지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또 엄청 쉽지는 않았지만 기본만 알면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었다라는 거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우리가 강의 들어가면서 해봅시다. 자, 1번이죠. 1번 역시 언제나 유물 유적 문제입니다. 다음 축제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그런데 이제 대놓고 줬어요. 그렇지? 구석기라고 대놓고 줬습니다. 전국립 구석기 문화재. 자,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막 짓고 살았다. 그렇죠? 그리고 동굴이고,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구석기 시대의 활동을 찾아보자라는 얘기죠. 찾아봅시다. 자, 1번 가락바퀴로 실을 뽑았으니 언제입니까? 신석기 시대. 그렇죠? 그래서 원시적인 수공업, 가락바퀴, 그리고 또 하나 뼈바늘. 그렇죠? 두 번째, 뗀석기로 고기 자르기. 고기 자르기는 뗀석기를 알아야죠. 뗀석기, 떼어낸 석기. 아주 원시적이었던 구석기 시대.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3번 점토로 빗살무늬토기래요. 여러분, 빗살무늬토기 언제죠? 신석기지요? 틀렸고. 자, 거푸집으로 청동검 모형을 만들기라고 하는데, 거푸집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청동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도 되고 철기 시대도 돼요. 근데 이제 청동검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조금 보는 게 좋겠죠? 아무튼 우리가 구석기 시대 2번 정답 찾았고요.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자, 지금 영상으로 수업을 하는 거죠. 자, 우리 모둠은 이 나라를 만화로 표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라는 거죠. 제천 행사인 무천이래요. 무천 하나 있고, 자, 그리고 책화라는 풍습을 표현하자라고 했어요. 10월 달에 무천과 제천 행사, 그리고 책화라는 것 어디예요? 동해. 그렇죠? 그래서 연맹국가 중에 동해를 풀어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서욱제라는 혼인 풍습을 표현해보자. 서욱제는 뭐지요? 대릴사위제로 어느 나라? 고구려. 자, 무예를 익히는 화랑도. 신라. 그렇죠? 신라의 화랑도지요. 자, 특산품 단궁, 과맛, 반어피 앞졌다면 단과반. 자, 단과반은 어디예요? 디귿 동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해 3번이 정답. 지배층인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구가를 등장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출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동해 3번이 정답이지요. 자, 3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 국가에 대해서 찾아보자라는 거죠. 위서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아사다리의 도읍을 정했다라고 했어요. 누선 장군 양복이 군사 7천을 거느리고 먼저 왕검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의 수도죠. 자, 우거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조선의 마지막 왕. 성을 지키고 있다가 양복의 군사가 적은 것을 알고 곧 나가서 공격하니 양복이 패하여 달아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 뭐예요? 단군, 왕검성, 우거왕, 고조선이다라는 거죠. 자,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니까 1번 신성지역인 소도. 그러면 소도라는 곳은 신성지역으로서 재정이 분리되어 있는 사회 어디예요? 삼한. 그렇죠? 자, 낙랑, 외 등에 철을 수출했다라는 것. 삼한이에요. 삼한 중에 변한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화폐처럼 철을 사용했다. 자, 화백회의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신라의 귀족회의, 화백회의죠. 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 8조를 만들었다. 8조법. 그렇죠? 8조법. 그래서 어디? 고조선.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사진이 나와 있는데 호우총 청동그릇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경주라고 하면 신라의 수도?
그렇죠. 고분에서 출토된 청동 그릇입니다. 라는 거죠. 바닥면에 무엇을 나타내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 그래서 호명 그릇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호명 그릇과 관련된 신라, 고구려 광개토대왕. 그렇죠? 누구는 군대를 보내서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신라는 누구예요? 내물왕. 그렇죠? 내물왕. 원래는 내물마립간. 자, 내물왕 당시에 그 왜구가 쳐들어와서 내물왕이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청했죠. 그 얘기를 지금 써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왕이니까 가왕은 고구려 광개토대왕을 물어보는 것이고 광개토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 태학을 설립했다. 소수림왕. 그렇죠? 고구려 소수림왕. 자, 낙랑군을 몰아내었다. 미천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조금 어려웠던 미천왕. 자,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야, 이건 더 어렵다. 그렇죠? 7세기 때 그 천리장성을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이렇게 세웠던 고구려입니다. 자,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영락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연호를 썼던 영락이죠. 4번이 광개토대왕의 업적으로서 정답이에요. 자, 5번 들어갑니다.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좀 어렵죠. 가번 찾고요. 나번 찾아서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고구려가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다. 평양성 천도를 얘기하고 있네요. 앞으로 우리 안성을 향해 내려올 것 같아 걱정이네 라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천도. 자, 왕성이 함락되고 왕께서도 목숨을 잃으셨다고 했대요. 그럼 지금 왕궁이 함락되었다. 그렇죠? 자, 새로 즉위한 문주왕께서 백제 문주왕이죠. 이곳으로 웅진으로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웅진이니까 여기는 한성이죠.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성 운진성으로 천도하는 이 내용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로왕이 정사하고 웅진이 천도했던 백제 상황. 그러니까 당시에 고구려의 평양성 천도 그리고 백제 웅진 천도 이 가운데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어렵죠. 그렇죠? 자, 고구려가 옥저를 정복하였다. 이거 1세기 때예요. 이거는 아실 것 같고 그렇죠? 1세기 태조왕 때 백제가 신라와 동맹을 맺었다라고 돼 있는데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었다. 평양성을 천도하니까 자, 장수왕이요.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백제하고 신라가 긴장을 하니까 둘이 어떻게 동맹을 맺죠. 그래서 나제 동맹을 처음으로 체결한 때가 바로 직후 상황이니까 이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눌지왕과 비유왕. 네, 2번이 정답이고 백제가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관산성 전투는 당시의 성왕 때 그렇죠? 성왕 백제 성왕이 신라의 진흥왕과 이렇게 전쟁을 할 때지요. 그래서 원래는 이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한강을 이렇게 점령을 했었는데 누가 화가 나죠? 신라. 그래서 신라 진흥왕이 일방적으로 배신을 해서 이렇게 이제 끊고 그 다음에 영토를 이렇게 확보하니까 백제 성왕이 화가 나서 공격했다. 그러다가 오히려 백제 성왕이 전사당했던 관산성 전투다. 훨씬 이후 상황이니까 틀렸고요. 고구려가 안시성 전투는 당나라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세기 때예요. 너무 멀지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번이 정답이죠. 자, 6번 문제 밑줄근 그로 옳은 거 사람 찾는 거네요. 선덕여왕 때 그는 군사를 정하려 고구려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중령 이북의 땅을 돌려달라는 보장왕,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별관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써 있어요. 자, 이때 고구려 관리에게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는
뜻을 알아차리고 꾀를 내어서 영토를 돌려주겠다고 하고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당나라로 갔대요. 신라 사람이죠. 신라로 돌아왔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선덕여왕 때도 신라 사람이고, 그러니까 신라 사람이 고구려에 가서 도와주세요 했는데 오히려 죽을 뻔했어. 그렇죠? 돌아와서 그 다음에 당나라로 가서 뭘 체결해요? 이렇게 해서 나당 연합을 체결하죠. 누구예요? 김춘추. 그렇죠? 그래서 김춘추의 고구려 원군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서 나당 연합을 체결했던 어디 있습니까? 2번에 있죠. 김춘추. 김대성 하면 어떤 게 떠올라야 돼요? 불국사, 석굴암 이런 것들 떠올라야 되고 김춘추가 정답이죠. 2번. 자, 사다함이라고 하면 신라의 화랑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당시에 그 진흥왕 때 대가야를 정벌했던 그 화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너무 어려워.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사부 장군 아시죠? 이사부 장군은 지증왕 때 활약했던 장수. 그래서 독도 얘기할 때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요 정도만 아시면 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정벌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기본이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각 국가에 대한 설명. 국가. 자, 가의 영광탑을 보러 왔다라고 돼 있어요. 이 영광탑이에요. 벽돌로 쌓은 이 탑은 높이가 13m, 엄청나게 크대요. 지하에는 무덤칸으로 보이는 공간이 있어서 정효공주 무덤과 같은 양식으로 지정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정효공주는 벽돌 무덤이고 발해의 공주죠. 그러니까 지금 영광탑에 대한 국가는 어디입니까? 발해죠. 우리가 발해 영광탑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발해에서 탑이 출제될 수 있는 게 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해 문화재 하면 뭐 탑에 대한 거 거의 다 영광탑이 출제가 돼요. 자, 1번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다. 누굽니까? 후 고구려죠. 궁예. 2번 수의 군대를 살수에서 무찔렀다. 살수대첩. 을지문덕이죠. 고구려. 자, 인재선발을 위해서 독서산품과는 원성왕 때잖아요. 신라 원성왕 틀렸고, 정당성 아래 육부를 두어서 행정을 담당하게 했던 발해의 삼성육부를 얘기하고 있죠.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제 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8번. 다음 일기의 소재가 된 유적지를 찾아라 라는 거죠. 땡땡월, 땡땡일, 땡땡요일, 날씨는 화창하대요. 그치? 언제는 몰라요. 자, 오늘은 동해안에 있는 절터에 갔대요. 절이 있는데 동해에 있대요.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에 이어서 완성한 곳으로 와. 신문왕 통일신라인데 그렇죠? 문무왕 이어 완성한 곳으로 절의 이름은 선왕의 은혜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은혜에 감사하다. 그렇죠? 마음을 담아서 지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곳에는 축제가 열려서 대금 연주가 시작되었고 마치 만파식적 설화는 누구와 관련돼 있어요? 신문왕. 그렇죠? 대나무 피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라는 거. 유적을 찾으래요.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이렇게 체크해 드린 거 요거를 보면 뭐가 떠올라요? 절이 절터 감은사. 감은사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어디 있어? 감은사 1번에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통일신라 때 감은사 정답. 여주의 고달사지래요. 고려시대입니다. 고달사와 관련된 건 고달사지, 승탑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고려 틀렸고. 자, 법천사는 통일신라 때 이렇게 있고요. 화순의 운주사예요. 운주사는 또 고려시대 때. 전라남도 화순에 있죠. 그래서 틀렸고 경주 감은사가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 뭘 찾아라? 지역을 찾아라 라는 거죠. 틀린 거 어떤 거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를 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이니까
백제 역사 유적지. 그러면 백제와 관련된 건 몇 개가 있죠. 한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도, 그리고 또 어디에 있어요? 웅진성. 또 어디가 있어요? 사비성이 있어요. 자, 한성이면 이제 서울, 그리고 웅진성은 공주, 사비성은 또 부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 한번 찾아봅시다. 경로, 공산성, 송산리 고분, 공산성이라고 하면 웅진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공주예요. 관북리 유적, 부소산성, 요거는 이제 바뀌었는데 부여예요. 나성, 능산리 고분, 정림사지 부여고요. 왕궁리 유적, 여러분 이게 왕궁리라고 하면 미륵사지가 있대요. 미륵사지 석탑 어디요? 익산이죠. 그렇죠? 익산. 그럼 지금 공주 부여 익산. 옳지 않은 것 짜져보자. 자, 공주 부여 익산. 나왔죠? 전주가 안 나왔네. 전주가 안 나왔어요. 4번이 틀린 거죠. 전주와 관련돼서는 뭐 후백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돼야겠죠. 아무튼 공주 부여 익산은 이게 나와줬으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고 옳지 않은 건 4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0번. 밑줄근 그가 활동한 시기를 찾는 거예요. 일단 그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리고 시기를 찾는 거니까 시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개 찾아야지. 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지금 촬영하는 것은 부산 해운대 동백섬이다라는 거죠. 해운대라는 지명은 그의 호에서 유래했다라는 거죠. 진성여왕에게 10여 조. 이 호는 모르겠는데 진성여왕에게 10여 조의 개혁안을 올렸다라는 건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혁안을 올렸던 그가 신라 조정에서 크게 실망했대요. 아니 이렇게 개혁합시다 라고 했더니 진골귀족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결국에 안 됐어요. 누굽니까? 최치원이에요. 최치원의 호는 해운이에요. 그래서 해운대 최치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뭘 찾아라? 최치원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아니지요. 뭐 시기를 찾는 거니까 신라말 시기를 찾는 겁니다. 자, 1번 성리학을 공부하는 유생. 성리학은요 고려시대에 들어와요. 그렇죠? 고려 말에. 자, 금속활자를 주조하는 장인. 금속활자라고 했으니까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판소리 공연을 하는 소리꾼. 판소리는 조선 후기예요. 자, 군사를 모아 장군이라고 칭하는 호족. 호족은 신라말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세력이죠. 신라말 호족. 그리고 또 누구? 육두품. 이 합해서 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보다 고려다. 신라말이니까 지금 호족을 물어보고 있는 4번이 정답이죠. 11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11번. 자,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가왕이 여기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신라왕 김부가 항복했대. 여러분, 신라왕 김부는 경순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라를 경주라 하고 그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해라 라고 누가? 태조 왕건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고려 태조 왕건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가왕을 찾아라 라고 하니까 고려 태조를 찾아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김부는 경순왕이에요. 경순왕의 원래 이름. 그렇죠? 휘라고 하는 거. 경순왕, 김부. 그래서 고려 태조를 찾아라 라는 얘기죠. 옳은 거 찾아봅시다. 후녀 10절 남겼다. 그렇죠. 1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후대 왕들에게 정치를 앞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준 거죠. 후녀 10절 남겼다. 그 태조 왕건의 업적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과거제를 시행했다. 고려 광종 때죠. 그렇죠? 자, 만권당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고려 후기예요. 그래서 충수광 때 충선왕이 연경에 가서 세웠어요. 충선왕이 세웠다라는 거죠. 자, 전식과를 마련했다라고. 전식과 처음 시정전식과는 언제? 경종 때. 그렇죠? 그래서 경종 때 시정전식과를 했으니까 태조 왕건에 관련된 얘기는 1번에 있죠. 1번이 정답이네요. 12번 문제 가봅시다. 12번.
자,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 자, 순서 맞추기예요. 순서.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되게 어렵게 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자감이 처음 설치됐다. 국자감. 고려 대학교. 누구예요? 성종. 성종 때 국자감 대학교를 처음 만들었죠. 사립학교 구제학당. 와, 최충인데 최충이 활동을 했을 때는 고려 전기인데 누구 때인지 좀 아세요? 혹시 문종 때입니다. 그렇죠? 문종 때, 고려 문종 때 활동했던 최충에 대한 얘기예요. 성균관이 정비돼서 유학교육이 강화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균관은 와, 선생님, 성균관은 조선의 대학교예요 라고. 맞아요. 그런데 성균관을 맨 처음에 등장시킨 건 누구예요? 충렬왕. 충렬왕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충렬왕, 고려 충렬왕 때 성균관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민왕 때 성균관을 순수한 유학교육기관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이 얘기는 이 두 개를 섞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봐야 돼요? 고려 후기. 그냥 고려 후기구나. 그러면 고려 초 그리고 고려 전기니까 초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고려 후기 순서대로 가나 다가 맞겠죠? 가나다. 1번에 있어요. 1번.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13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 고려시대 경제활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고려시대 문제예요. 고려시대 답변으로 틀린 것. 1번 병란도에서 국제무역을 하였다. 이거 틀려요? 맞죠. 병란도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이에요. 그럼 2번 농민들이 고추, 담배, 상품작물. 에이, 틀렸네요. 그렇죠? 틀린 거 찾는 건데 틀렸네요. 언제예요? 상품작물은 조선 후기. 그러니까 조선 후기 상품작물이니까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자, 시전상인들이 개경에서 물품을 판매하였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시전상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공부를 좀 했다. 저 선생님 공부 많이 했는데요 하는 학생들은 이거 조선시대 같은데요 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건데, 일단 시전상인은요, 개경에 있었던, 중앙에 있었던 장사를 했었던 상인이죠. 고려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려시대 시전상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개경이라고 힌트를 하나 더 준 거예요. 고려의 수도. 자, 4번 사원에서 종이와 귀화를 만들어 팔았다. 요거는 사원 수공업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고려 후기에 사원 수공업이 이렇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2번. 자, 14번 문제 들어갑니다. 14번.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 야, 풍속입니다. 그렇죠? 민족 명절을 찾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음력 1월 15일. 모르겠죠. 그렇죠? 무엇을 맞이해서 특식을 준비할 때 먹을 거. 그렇죠? 자,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오곡밥, 더위를 막아주는 묵은 나물, 달콤한 꿀을 넣은 약밥, 호두, 땅콩, 부럼 깨기. 우리 부럼 깨잖아요. 그렇죠? 아작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애군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정월 대보름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정월 대보름은 이제 4번에 있고, 자, 1번 동지는 언제예요? 밤이 1년 중에 가장 큰 날, 긴 날. 크다고 그러면 안 돼. 긴 날, 겨울에 12월 22일 팥죽 먹는 날이죠. 그래서 양력이에요. 자, 추석은 한가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음력 8월 15일. 보통 우리가 9월 달에 추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송편도 빚고 토란국도 먹는 날이 추석이에요. 삼진날은 3월 3일. 그래서 진달래꽃으로 화전 붙여서 먹는 날. 틀렸어요. 정월 대보름이 정답이죠. 1월 15일. 그래서 달맞이하고 그리고 그 뭡니까? 쥐불놀이 했던 날. 4번이 정답. 자, 15번 문제죠.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이에 있었던 거 찾는 게 진짜 어렵죠. 왜냐면 하나 찾고 두 개 찾고 여기에 있는 것 또 찾아야지. 그래서 어려운 건데,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면
차분하게 풀어야 돼요. 이거 하나 보고 이거 하나 보고 차분하게 풀어보자. 몽골굴에 맞서서 처인성을 지켜내자. 장군이 김윤우 스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김윤우 몽골이 2차 침입이 있었을 때 당시에 처인성에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장수 누구? 몽골의 장수 살리타를 활로써 한 방에 사살했다라는 몽골의 2차 침입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성계 장군이 있어요. 자, 우리 땅을 침범한 왜구를 황산에서 모조리 섬멸하자. 자, 이것은 고려 말이죠. 고려 말에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외장,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적장 아지발도를 이성계 장군이 사살했다라는 거죠. 이 사이에 있었던 이를 찾아라라는 거죠. 과전법이 시행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전법은 조선이 개창하기 바로 1년 전 1391년 공양왕 때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의 이후 상황이죠. 답이 될 수 없고요.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다라고 이자겸의 난은 인종 때입니다. 고려 전기니까 이 김윤우의 사건이 있기 바로 훨씬 전에.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고 궁예가 후 고구려는 더 멀리 아주 멀리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901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8만 대장경판이 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고려 후기예요. 그래서 고종 때 강화도로 우리가 이제 천도를 하잖아요. 강화도로 자 보세요. 김윤우 장수가 여기에서 활동을 할 때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강화도로 천도를 했어요. 강화도를 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강화도에서 천도했던 강화도 고려 정부에서 뭘 만들죠? 불심으로 불교의 힘으로 이 몽골을 물리치자라고 해서 8만 대장경을 조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4번에 정답이 있네요. 너무 어렵다. 그렇죠? 차분하게 풀면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16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제시된 단계별 힌트를 종합해서 알 수 있는 인물은 누구냐? 사람 찾는 거죠. 자, 복마는 경주래요. 와, 경주? 신라와 관련돼 있는 사람일까? 고려 유학자, 이자 정치가래. 그럼 고려와 관련돼 있나? 아무튼 경주, 고려의 유학자. 자, 서경에서 묘청이 난을 일으키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진압군 원수로 임명돼서 이를 평정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왕명으로 감수국사가 되어 삼국사기. 와, 이제 됐다. 삼국사기 누구예요? 삼국사기 김부식이죠. 그렇죠?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을 때 당시에 군사를 이끌고 광군으로서 이를 진압했던 장수 김부식. 참고적으로 이때 누구예요? 고려 인종이 김부식의 군사를 내어주죠. 그리고 가서 진압하시오라고 했던 김부식이에요. 정답은 김부식.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해도 삼국사기 김부식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3번에 정답이 있고요. 양규 장군이 나오면 언제? 고려시대죠. 고려의 거란의 2차 침입이 있었을 때 양규 장군이 이 퇴각하는 고려군을 이렇게 격파했었다라는 내용. 자, 두 번째 이련인데 이련 스님은 언제예요? 신라 때죠. 그렇죠? 통일 신라 때. 그래서 그 법복 승복을 벗고 그리고 전국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던 이련 스님. 자, 정답은 이제 3번에 있죠. 김부식이 정답이고요. 이재현은 잘 모르실 것 같아. 그렇죠? 고려 후기에 이제 활동을 했었던 성리학을 연구했던 이재현이 성리학을 심화시켰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고려 후기에 활동했었던 학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부식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1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7번.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장면을 찾아라. 그러면 지금 여기니까 시기를 찾아야겠죠. 시기를 찾고 이때 들어갈 수 있는 장면.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1356년 고려가 새로워졌다라는 건데 고려가 새로워졌다? 모르겠다라는 거죠. 노국대장 공주, 노국공주. 노국공주네. 그렇죠. 혼인한 왕기는 사람 이름이네요. 왕의 이름인 것 같아요. 왕시성을 가졌던. 그렇죠. 자, 1351년 왕이 올랐다. 우리나라 왕이네. 우리나라 왕인데 노국공주가 왕비였나 봐요. 그렇죠. 제위 5년 그가 원나라 간섭에서 벗어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추진한 일련의 개혁 정치를 심층 조명하자. 자, 정동행성 이문솔 력파에 자, 원나라의 연어 사용을 중지했다. 야, 이거 지금 원나라 간섭에서 벗어나자라고 했었던 고려의 왕이네요. 그렇죠? 누구예요? 충땡왕 다음에 공민왕이죠. 그래서 공민왕의 왕비는 누구였다? 노국공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민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민왕 때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1번 수원화성을 축전. 왜 수원화성은 언제 나와야 돼? 조선 후기에 나와야죠. 그래서 정조 때, 조선 후기 정조 때니까 1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죠. 자,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는 군인이라고 되는데 유인의 장군을 불러요. 공민왕이 자, 군대를 이끌고 가서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라 라고 해서 탈환을 했다라는 공민왕의 업적이죠. 숙청당하는 기철 친원파. 그래서 공민왕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이 친원파 숙청 친원파 나쁜 놈들. 그래서 반원 정책을 했지요. 공민왕의 반원 정책. 자, 정방 폐지 교서를 작성한 관리.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정방이라는 거 좀 어렵죠. 문관과 무관의 인사를 이렇게 했던 당신은 여기서 일하세요라고 했던 정방인데요. 이 정방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 신하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우가 만들었던 이 정방을 공민왕 때 폐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민왕이 그 관리들의 인사를 이렇게 담당할 수 있었다. 인사권 회복. 그래서 이것도 공민왕의 업적이죠. 그래서 공민왕이 아닌 것은 1번 수원화성 정조 때 했던 일이다. 1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 되겠네요. 18번 다음 기사에 보도된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봅시다. 자, 고려 나전칠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청자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만드는 도자기 일종인데, 자, 국외소재 문화재단의 노력으로 고려시대 나전국화 넝쿨 문의 합이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 있었던 우리 고려 나전칠기에 대한 설명이네요. 나전칠기는 표면에 오칠을 하고 조개 껍데기를 정교하게 오려 붙인 것으로 불교 그림, 청자, 고려 청자와 함께 고려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이번 환수로 그러니까 이제 돌아온 거 국내 소장된 고려 나전칠기는 총 3종이 있다. 3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 나전칠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라는 문제예요. 자, 1번은 보면 지금 뭔가 뭐가 점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천문도. 이제 하늘의 별자리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건, 이 체크를 내놓은 건데 이것은 이제 금동에다 체크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정확하게는 조선 효종 때인데 우린 몰랐대. 그냥 조선시대 거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나전칠기를 찾는 거잖아. 2번에 있죠. 2번이 나전국화 넝쿨 문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을 막 써놓은 거예요. 2번이 정답. 자, 3번. 이게 지금 청자같이 생겼죠. 왜냐하면 그 푸른 빛을 띠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려 청동 은입사 물가 풍경문이 정명입니다. 그렇죠? 고려시대 거예요. 자, 4번째 거. 이건 뭐 항아리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조선시대 분청사기입니다. 그래서 철화 넝쿨문이 항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항아리. 그래서 조선시대. 그런데 지금 나전칠기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끝. 그렇죠? 천문도잖아요. 나전칠기니까 항아리는 아닐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시대 거는 3번 아니면 2번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나전 그 칠기를 물어봤으니까 청자 같은 이 정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좀 쉽게 출제가 된 거죠. 19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사람 찾는 겁니다. 자, 이 전투는 고려 말 누가 제작한 화포를 이용했대요. 고려 말의 화포, 누구일 것 같은데? 자, 이용해서 왜구를 크게 물리친 진포대첩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고려 말에 화약을 만들었대요. 화약을 만들고 이 화포를 만든 거죠. 누구요? 최무선. 그래서 누구에게 건의를 해요? 당시의 왕이었던 우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화약을 만드는 기술을 알고 있으니 우리나라에 화약을 만들고 그 다음에 화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화포를 요 배에 실어서 이렇게 이제 전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왕이 그래 만들어라 라고 해서 화통도감을 만들어 주죠. 그곳에서 이제 화포를 만들고 배에다 실었어요. 그때 이제 왜구가 쳐들어왔는데 이때 화포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죠. 이 전투가 진포대첩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인물, 사람 묻는 거니까 최무선이죠. 최무선에 대한 설명이 있죠. 1번 거중기를 설계했대요. 거중기는 조선 정조 때 정약용이 이렇게 이제 만든 건데 수원화성을 이렇게 이제 건설할 때 이때 거중기를 활용을 했죠. 앙부일구 세종 때 그렇죠. 그래서 해식의 비격진천뇌를 발명했다. 세종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무기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죠. 우왕 때 최무선이 화약 만들고 싶은데요 라고 해서 화통도감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곳에서 화약을 제조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최무선 4번 정답. 자, 20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20번 밑줄군 탑으로 오른 곳을 찾아보자. 작은 딸이 보냈네. 그렇죠? 우표에 아빠 저는 지금 강원도 평창에서 산사 체험을 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다층탑을 돌면서 새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오대산 선제길을 따라서 상원사에도 가볼 계획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평창, 강원도 평창 고려시대 탑이고 그리고 오대산. 자, 오대산 어디냐? 자, 평창에 가면요. 오대산이 있어요. 여기에 월정사가 있습니다. 월정사.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예요? 다층탑이죠. 월정사 8각9층탑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월정사 8각9층탑 3번에 있네요. 자, 불국사 다보탑은 일단 시대는 통일신라. 그렇죠? 그리고 위치는 어디예요? 경주. 그렇죠? 통일신라 경주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1번 정답이고 자, 신륵사 다층전탑. 와, 이건 모르겠는데요. 예, 이런 그 문화재는 출제가 많이 안 되니까 잘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나왔으니까 알아보자. 고려시대고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신륵사 다층전탑입니다. 자, 월정사 8강9층탑이 우리가 지금 찾는 문제죠. 그래서 강원도 평창 오대산에 월정사에 있어요. 3번이 정답이고 자, 화엄사 4사자 3층석탑인데 화엄사에 있는데 4마리의 사자가 이렇게 탑을 버티고 있는 이런 그 탑이죠. 신라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남 구례에 있습니다. 전남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번, 3번, 4번은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21번 문제.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 사건 찾는 거예요. 왜 일어났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미운삭제 같은 조광조가 주장한 개혁에 대한 반발 때문에 일어났대요. 조광조. 조광조가 나오니까 조선 중종 때 조광조가 여러 가지 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해? 훈구파가 싫어하지요. 자,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조광조는 유배된 다음에 사약을 받아 죽임을 당했고요.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채용되거나 관직에서 이렇게 쫓겨났어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훈구파가 싫어해서 조광조 일파를 몰아내게 된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광조와 관련된 건 1번에 있네요. 1번이
기묘사화죠. 그렇죠. 1번 기묘사화 정답. 자, 신유박해 때는 와 이건 너무 멀리 갔어요. 순조 때 있었죠. 그래서 1801년 천주교 박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조 반정이요. 인조가 왕이 즉위가 되는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의 왕은 누구예요? 광해군 때. 그렇죠? 광해군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서인들이 인조를 왕으로 추대하고 이렇게 반정을 도모했지요. 인조 반정 광해군 때니까 이제 너무 멀고 이모군란이요. 와 이건 고종 때예요. 1882년 신식군대 별기군에 대항해서 구식군대들이 안 되겠다 못 참겠다 그러고 들고 일어난 군인들의 봉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 기묘사화 정답 1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22번 문제. 가에 들어갈 사람 누구냐라는 거죠. 와 여긴 사진이 나와야 되고 여기 설명이 나왔죠. 조선시대 개국공신이에요. 조선이 개창할 때 이렇게 이제 힘을 도왔던 자 조선의 통치 기준과 운영 원칙을 제시한 조선 경국전이다. 그렇죠? 자 선생님 이 정도면 알 것 같은데 조선의 개국공신이고 조선 경국전이라는 법 같은 걸 만들었고요. 자 불시자편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했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정도전이네. 그렇죠? 정도전. 그래서 태조 이성기를 도와서 조선을 개창하는데 앞장섰던 정도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는 주기론이지요. 그래서 이제 성리학자, 그래서 성학지묘, 군주가 성군이 되게 그 신하들이 이끌어야 된다라는 책을 남겼고요. 송시열은 서인의 대표죠. 그렇죠. 그래서 효종 때 북벌을 주장했던 분이고요. 정도전이 여기 등장을 했네요. 3번이 정답 정도전. 4번 정몽주요. 정도전과 정몽주가 라이벌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고려 말에 급진 세력 정도전, 온건 세력 정몽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급진파가 온건파를 몰아내고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정몽주 신진사대부. 그래서 고려 말 온건파 신진사대부 태종 이방원 그렇죠? 이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정몽주 동방이약의 조 그렇죠? 우리는 이제 정몽주를 찾는 게 아니고 정도전을 찾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3번 문제입니다. 23번 밑줄군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 개유정난으로 정권을 잡고 단종을 몰아낸 왕에 대해 말해볼까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육조직계제를 부활시켰대요. 시작한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부활. 전에 있었는데 다시 한 거고 집현전을 폐지했고 경연을 정지했다. 없앴다라는 거죠. 개유정난. 단종 때 있었어요. 단종 때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단종이 숙부님이 그냥 왕 하세요라고 하죠. 그래서 왕이 됐으니 누구예요? 세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세조가 추진했던 정책 육조직계제 있었고요. 집현전 폐지했고 경연도 정지했고 다른 것도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1번 삼별초를 조직했다. 고려시대잖아요. 고려시대에 강화도에서 최우가 삼별초를 조직했지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죠. 세조가 어떻게 현직 관리에게만 이렇게 이제 토지를 지급해라고 해서 직전법을 시행했으니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한양으로 천도하였다라는 거죠. 수도를 개경해서 서울로 가자라고 했던 왕이 누굽니까? 태조죠. 태조 이성계. 훈민정음을 탈취했다. 모르면 안 되죠. 세종대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선시대 세종.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2번이 세조 때 있었다라는 거죠. 자, 24번 문제. 가에 들어갈 정치기구. 그러니까 어떤 건물 안에 이제 사람들이 일했던 그 정치기구를 물어보는 거죠. 핸드폰에다 지금 얘기하고 있죠. 뭐에 대해서 검색해줘? 그럼 검색을 해줘요. 그렇죠?
자, 조선의 중앙정치기구로 비국, 주사. 와, 선생님 모르겠어요. 네, 어렵죠. 중종 때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했고요. 중종 때 설치했대요. 자, 양란, 임진왜란, 그리고 정묘호란, 병자호란 같은 호란, 외란과 호란, 이것을 거치면서 국정을 총괄하게 됐대요. 세도 정치에서는 외척 가문의 권력 기반이 되었고 흥선대원군이 안 되겠다. 이게 부패 온상이구나 라고 해서 폐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방을 특별히 방비해라 라고 해서 만들었던 비변사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중종 때 삼포외란이 있었어요. 이때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라고 해서 특별히 만들었지요. 비변사죠. 그래서 정치기구는 몇 번? 어디 있어? 비변사 1번에 있네요. 그렇죠? 1번이 정답이고 다른 것도 한번 봐보자. 어사대요. 어사대는 관리들이 잘못을 했어요. 비리 같은 것을 저질렀을 때 여기에서 잡지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의 감찰기관으로서 어사대가 있었고 도병마사라는 것은 고려시대 때 그 제추,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있었던 독자적인 기구로서 국방문제. 그렇죠? 그래서 고려의 제초회의 기구였다. 궁극기무처요. 와, 이거는 조선 마렵에 가서. 그렇죠? 그래서 궁극기무처 무엇을 했던 거냐? 갑오개혁,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궁극기무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변방을 특별히 방비하세요. 비변사를 찾으세요. 라는 얘기니까 1번 찾았습니다. 1번이 정답이죠. 자, 25번 문제 가볼까요?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보자. 1592년. 우와. 이순신이 뭐예요? 임진왜란 같은데요. 그렇죠?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이곳 한산도 앞바다에서 학익진을 펼쳤다라는 거죠. 한산도 대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일본 수군을 크게 격파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조선군은 어떤 것, 당시 남해안 일대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뭐 물어본 거야? 전쟁. 그러니까 지금 이순신 장군에 대한 한산도 대첩, 학익진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임진왜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찾아봅시다라는 거죠. 1번. 최윤덕이 사군을 개척했다? 세종 때 사군 육진이잖아요. 세종 탈락. 자, 서희가 강동 육주를 확보했다? 와, 이거는 고려시대잖아요. 고려 성종 때 거란의 1차 침입을 몰아내고 그리고 강동 압록강 동쪽에 육주를 하게 됩니다.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승리했다. 권율의 행주 대첩. 이것은 언제예요? 이것이 임진왜란 때예요. 그렇죠? 3번이 정답이죠. 이종무가 스시마섬을 토벌하였다. 언제예요? 세종 때죠. 세종 때 이 스시마섬 대마도죠. 대마도 왜구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왜구가 그 아랫지역을 계속 와서 약탈을 자행하니까 세종 때 안 되겠다. 왜구를 토벌해라 라고 해서 당시에 왜구의 근거지였던 대마도 스시마섬을 공격하게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예요? 임진왜란에 대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니까 3번이 임진왜란으로 정답이 됐죠. 자, 우리가 이 25번까지 57회 한번 풀어봤고요. 우리가 좀 너무 길지.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풀어야죠. 우리가 좀 쉬었다가 26번부터 들어갈게요. 쉬었다가 갑니다.